여름철이 피부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름철 케어 지금 필요한 분들 많을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는 내 피부가 약하다. 근데 나는 화장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발라줘야 돼, 무조건.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더해가지고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그런 분들은 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그날 피부를 진정시키고 덜 늙게끔 해주는 거죠.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가장 우선순위는요, 저는 무조건 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지지 않아요? 너무 더워요. 아침에 저녁엔 조금 그래도 선선한 것 같은데 낮에 되면은 너무 더워가지고 막 밖에 다닐 수가 없어요. 요즘 또 장마 기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하면 막 숨이 이제 턱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이 진짜 힘든 것 같아요. 요즘에 쉽지 않아요. 그럼 요즘 같은 여름철에 피부 문제가 생겨서 오시는 환자분들도 많으신가요? 있죠. 왜냐하면 계절마다 각각의 특징들이 있잖아요. 여름철은 습하고 덥고 온도가 올라가고 자외선도 세지고 이런 것들이 있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건조하고 춥고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 피부도 영향을 같이 받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에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종종 있죠. 그래서 계절마다 데일리 루틴을 다르게 해라 이런 게 아니라 데일리 루틴은 그대로 갖고 가되 거기에서 조금씩 더해주고 빼고 하는 느낌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 특집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우리가 피부 관리를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수한 상황이 됐을 때 어떤 식으로 더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선 여름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부터 좀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로는 여름철이 되면 자외선도 가장 세지죠. 이게 왜 세질까요? 지구가 이렇게 있고 해가 있잖아요. 여름이 됐을 때는 거리상으로는 사실 해랑 가장 멀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해를 쐬는 시간 가장 길어요. 그래서 이제 여름철이 가장 온도가 높고 자외선에 대한 피폭이 가장 큰 시기라고 보시면 좋아요. 근데 이 자외선은 UV, A, B, C가 있잖아요. 근데 C는 이제 거의 안 들어오고 A, B가 이제 사실 피부 노화에 가장 큰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 피부에 악영향을 끼친다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장마철이 오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고 습해져요. 문제는 이런 환경이 되면은 피지 분비량이 올라가요. 모공이 이렇게 있으면은 피지선이 있을 건데 피지가 많아지니까 모공을 막아버려요. 그러면은 여기서 염증이 이제 막 생깁니다. 그래서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그 다음에 고온하고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땀도 막 흘리잖아요, 더우니까. 근데 땀하고 피지하고 막 섞여요. 그러면은 균이 좋아하는 공간이 돼요. 먹잇감이 맞았다 이러면서 균들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모낭충 있죠, 모낭충, 그 다음에 피아크네라고 하는 여드름균, 얘네들이 여기에 달라붙습니다. 그러면서 여드름이나 트러블이 생길 확률이 되게 올라가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여름철에 주요 피부염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도 때문에 생기는 건데,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피부 장벽이 브리겐 몰타라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느슨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목욕탕에 오래 들어가 있으면은 피부 쭈글쭈글해지잖아요. 느슨해진 거예요. 거기다가 덥잖아요. 우리 더우면 뭐예요? 땀 배출해요. 그렇다는 거는 피부의 방어막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수분이 빠져나가기 쉬운 환경을 만드는 거죠. 이 땀이 사실 노폐물도 같이 섞여서 나와요, 배출할 때. 그래서 세균 서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 증가하게 되고 이제 염증성 질환들이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부 환경 노출 증가. 이게 뭐냐면은 여름에 어디 가요? 바다 가죠. 또 어디 가요? 수영장. 그리고 또 어디 가요? 계곡. 다 더해서 뭐예요? 휴가 가죠. 네. 그래서 시원해지려고 가잖아요. 근데 수영장에 뭐 있어요? 깨끗하게 하려고 염소 있죠. 염소 안 풀어져 있는 수영장 한국에선 찾기 힘들 거예요. 왜냐하면은 물 관리가 어려워요.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물 갈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사실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염소를 좀 풀어가지고 물을 깨끗하게 유지를 하는 거죠, 균이 없게끔. 다만 피부 내구도를 깎아먹어요. 그다음에 계곡이나 바다 같은 게 깨끗하지 않은 것들이 섞여 있을 수 있잖아요. 무조건 깨끗한 건 아니니까 그런 외부 물질들에 대한 노출이 심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피부 내구도가 꺾이게 되면서 염증 증가하고 피부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호텔 어메니티 이런 거 거의 호텔 거 쓰잖아요. 그러면은 거기 게 나랑 안 맞을 수가 있어요. 본인에게 안 맞는 게 우연히 겹쳐가지고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휴가 기간에는, 여름철에는 특히나 외부 위험 요소의 노출이 더 증가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여름철에는 피부가 나빠질 수 있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여름철에 좀 해볼 수 있는 스킨케어 루틴에 대해서 알려주실 수 있나요?
첫 번째는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거. 언제나 얘기해도 틀리지 않는 자외선 차단. 자외선이 여름에는 노출 시간이 길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2시간마다 일단 발라줘야 돼. 무조건. 왜냐면 2시간이면 자외선 차단제 효과는 떨어져요. 아무리 두꺼운 걸 발라도 2시간이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두꺼운 걸 바르기보다는 일반 활동을 하면은 SPF 30에서 50, 그리고 바닷가에 간다 라고 하면은 100, 그리고 종류,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여기 있는데 내 피부가 약하다, 나는 좀만 뭔만 해도 뒤집어진다, 그런 분들은 무기자차 무조건. 근데 나는 피부가 튼튼한데 화장을 좀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깔끔하게 보이고 싶다. 그럼 당연히 발림성이 좋은 유기자차. 근데 나는 피부가 좋은데 오늘 중요한 날이라서 발림성이 좋은 거 바르고 싶어요. 그럼 혼합자차를 한 번씩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피부 내구도에 따라서 제품을 고르면 좋은데 가장 우선순위는요, 저는 무조건 무기자차. 무기자차 쓰면 어쩔 수 없이 백탁 현상이 생겨요. 이게 하얗게 뜨는 현상인데 조금 시간 지나면 좀 사라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괜찮다고 하면은 무기자차 쓰시는 게 좋고, 그게 아니라면은 피부 내구도가 튼튼하신 분은 유기자차, 피부 내구도가 좀 약하신 분들은 혼합자차, 이런 식으로 상황에 맞춰가지고 골라서 발라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고온 다습한 환경이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죠. 피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피지가 덜 쌓이게끔 유분 함량이 적은 제품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크림을 썼잖아요. 여름에만 크림 대신 로션을 쓰는 거예요. 성분 차이는 거의 없는데 뭐가 차냐면 물과 기름의 비율이 다르던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물의 비율이 높고 얘는 기름의 비율이 높은 건데, 기름의 비율이 높다고 하면은 피지랑 섞여가지고 모공을 막을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유분이 적은 로션을 추천을 드리고요. 거기서 좀 더해져가지고 요즘에 나오는 것들이 논 코메도 제품이 나와요. 코모도라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걔가 코모도예요. 그래서 논 코모도 제닉이면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를 만들지 않는, 피지 분비량을 조금 줄일 수 있는 제품이지만 발라보고 자극적이지 않으면은 여름철 한정으로만 모공이 넓으신 분들은 이런 제품을 발라주시면은 좋습니다. 요거는 약간 스페셜 케어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느슨해진다 했잖아요. 그래서 땀을 흘리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증가해요. 그러면 당연히 보충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은 세안 후 1분 내에 보습제 바르기. 두 번째는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보습제 바르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결국에는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가 우리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주 요소 중 하나인데, 요거를 써주는 것과, 그 다음에 수분이 더 많이 부족하다, 그럼 수분을 끌어당길 수 있는 걸 써야겠죠. 글리세롤. 글리세롤이 들어간 제품들이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발라주거나 아니면 히알루론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면 수분을 좀 끌어당겨요. 그러한 목적으로서 수분도를 증가시켜주면 수분을 잃은 거를 보충을 해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여드름이나 이제 균이 막 증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피지나 땀이 섞여가지고 균 증가, 그 다음에 염증 증가가 있죠. 그러면은 염증이나 산화 스트레스, 햇빛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하잖아요. 이런 거를 감소시켜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세안, 하루 2번 최소. 왜 최소라고 말하면은 보통 겨울철에는 제가 2번 넘게 하라고 안 하는데, 여름철에는 이거보다 더 해야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내가 야외 활동을 많이 했어요. 땀을 많이 흘렸어요. 그걸 그대로 두고 있는 게 나을까요? 아닐 것 같아요. 그거는 닦아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땀을 많이 흘리거나 아니면 염소가 있는 수영장을 꼭 갔다 왔다거나 아니면 이제 바닷가를 갔다 왔어요. 그러면 그걸 말리기만 한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안을 바로 해주고 보습제 대신 조심해야 되는 거는, 피부 장벽이 느슨해졌기 때문에 꼭 미온수로 해주고 저자극으로. 왜냐하면 수분 손실이 이미 나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느슨해진 피부 장벽을 더 느슨하게 해주는 건 오히려 안 좋아서 저자극으로 세안을 해준다. 요거를 꼭 집중해 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염증이 증가하고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C 제품과 거기에 더해서 비타민 E까지 같이 해주면은 항산화가 많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제품을 써주시고, 거기에 좀 더해져가지고 이제 염증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나이아시나마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들을 사용을 해주게 되면은 염증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한 가지 더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너무 햇빛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화상도 입을 수 있어요. 우리가 타면은 피부 막 껍질 벗겨지죠. 그거 사실 피부 화상이 입은 거예요. 일광화상이라 해가지고 햇빛에서 화상 입은 거거든요. 그럴 때는 빨리 진정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얼굴 같은 거에는 알로에를 많이 바르거든요. 근데 알로에는 이제 젤 타입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걔는 수분을 너무 빨리 갖고 날아가요. 그래서 오히려 수분 증발 때문에 더 피부가 안
안 좋아지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요즘에 모델링 팩이라고 나와요. 피부과에서 많이 쓰는 건데 약간 석고처럼 되는 거를 믹스해가지고 얼굴에 발라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진정 성분이 시카 성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나이아시안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모델링 팩을 이용을 해가지고 얼굴을 진정시켜준 거 10분 정도만. 그러면은 얼굴이 살짝 진정되겠죠. 그래서 10분 뒤에 바로 떼내고 보습제 바르면은 빠르게 진정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산화 스트레스가 좀 돼 있기 때문에 홈케어 디바이스 이런 것도 좀 써볼 수 있어요. 요즘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것들이냐면은 막 제가 쓰라고 하는 건 막 울세라, 카피 제품 막 그런 장비 쓰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효과도 덜하고 정확한 진단을 하고 치료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피부가 오히려 더 안 좋아지거나 아니면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초음파 기기가 있어요. 초음파인데 흔하게 병원에서 인텐스 울트라, LDM이라고 하는 이제 피부 관리 장비 있죠. 그런 것들을 탈피한 초음파 장비가 있거든요. 이런 초음파 장비는요, 피부를 진정시키고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피부를 치료할 때도요, 너무 강한 주파수로 안 하고 약한 강도로 하거든요. 이런 거는 사실 홈케어 디바이스로도 낼 수가 있어요. 대신 자주 해주시기 좋아요. 원래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요, 피부 질환이 있을 때 나을 때까지 2주 정도 매일매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강한 걸로 피부과에서 진정을 시키고 집에서 약하게 계속 진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하루에 10분 정도씩. 그러면은 그날 피부가 손상받은 거를 회복을 시켜줘가지고 덜 늙게끔 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페셜 케어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 세안을 할 때는요, 하루에 2번 저자극으로 세안한다. 다만 우리가 야외 활동을 많이 하거나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한 번 정도 더 추가할 수 있다. 그래서 하루 2번에서 3번 정도 저자극으로 세안을 해주는 거. 왜냐면 피부 내구도가 약해졌으니까. 그다음 두 번째는 수분 손실도가 증가했댔잖아요, 온도 때문에. 그래서 세안 후에 빠르게 보습제를 1분 내에 발라준다. 그리고 보습제를 선택을 할 때는 모공이 많다고 하면은 피지 분비량이 증가했기 때문에 유분 함유량이 좀 적은 로션이나 여드름을 덜 유발하는 그런 제품을 선택을 해서 바르고, 그 다음에 그 로션이나 크림을 선택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수분 손실도가 증가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라마이드, 글리세롤, 히알루론산 들어간 제품, 그리고 좀 염증이 좀 심해가지고 좀 약해져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C, 비타민 E, 그 다음에 나이아시안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품을 쓰면 좋다. 그 다음에 또 더해서 밖에 나갈 때는 햇빛이 길게 나오기 때문에 2시간마다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른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내가 거기에 조금 더 더해져가지고 피부 손상이 너무 심하니까 빨리 회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햇빛을 많이 받아서 얼굴이 약간 후끈후끈 약간 화상처럼 돼 있다면요, 모델링 팩을 10분 정도 해주고 바로 이제 보습제 발라주면은 피부를 빠르게 진정시킬 수 있다. 거기에 더해서 홈케어 디바이스 1, 3, 10MHz가 나오는 홈케어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피부를 진정시켜주면은 빠르게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도 피부가 많이 상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런 여름철에 어떤 식으로 피부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여름철 케어 지금 필요한 분들 많을 거예요. 많이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